この本ね、読みちゃうけど、目見えんのじゃ。육만석 오즈번의 집원 니아번을 찾아왔습니다. 에도 시대를 통틀어 약 1만 3천여 명의 인구가 유지된 니아번이었지만 지금은 약 2,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니아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외벽 길이만 100m가 훌쩍 넘는 고풍스러운 대저택이 시야를 압도합니다. 에도 시대 후기인 1842년 니아번에서 태어난 거상 이케다 칸베는 방충 성분을 지닌 장뇌를 거래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돈으로 고향에 거대한 저택을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이 1902년에 완공된 이케다 저택입니다. 이 저택이 완성되었을 때 이케다 칸베는 니이아 마을 주민 모두에게 술을 돌렸다고 전해집니다. 일만석 니이아번은 육만석 오우즈번에서 갈라져 나온 집원이었습니다. 오우즈번 가토 가문의 초대조 가토 사다야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후계를 확정하지 못한 채 급사하고 맙니다. 사다야스의 부인은 두 아들에게 3만석씩 나누어 오우즈번을 함께 다스리게 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623년 오우즈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차남 나오야스가 15세가 되는 해 오우즈번 6만석 영지에서 1만석을 떼어준다. 막부의 각종 공사, 군역 등 공식 의무는 장남 야스오키가 부담한다. 동생이 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만석 영지는 반환한다. 즉, 분가는 허용하되 완전한 독립은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가신단처럼 통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오즈번은 약 10년간 분쟁에 빠집니다. 1634년 3대 쇼군 이에미츠가 취임해 교토를 방문했을 때 두 형제는 함께 교토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지 주인장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쇼군이 공가, 무가, 사원 등의 영지를 확정할 때 발급하는 공식 문서로 쇼군이 교체될 때에만 갱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독립성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둘째인 나오야스는 형에게 1만석 규모의 공식 독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형인 야스오키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업데이트된 영지 주인장에는 결국 오즈번 6만석만 인정되는 형태로 마무리됩니다. 2년 뒤인 1636년 한때 3만석씩의 공평 분배를 제안했던 어머니 역시 가문 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가문의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친족들이 움직입니다. 가토 가문의 친족 가운데 5가문 대표가 모여 분쟁 조정 조직을 만들었고 조정을 거쳐 장남 야스오키와 차남 나오야스는 다음해 최종안에 합의했습니다. 6만석 중 1만석은 나오야스가 지배하며 다음 영지주인장 갱신 때 이를 반영해 달라고 막부에 요청한다. 막부의 공공사업 군역 등은 오즈번이 대표로 부담하되 비용은 공동 분담한다. 막부가 오즈번 본가 앞으로 공문서를 보낼 때 차남의 이름도 함께 넣어달라고 청원한다. 오즈번 본가의 가신이 막부에 호출될 때 차남의 가신도 동행한다. 그 밖의 사항은 1만석 독립 다이묘로 인정한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3대 쇼군이 세상을 떠나고 4대 쇼군 이에츠나가 취임한 뒤 13년이 지난 1664년 다시 영지 주인장 갱신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니이아번은 독자적인 영지 주인장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오즈번의 영지 주인장에
오즈번 자체적으로 1만석 분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주석을 붙이고 니이아번을 1만석 다이묘로 취급한다는 별도 확인만 얻는데 그친 것입니다. 이처럼 본번과 지번 사이의 미묘한 종속, 자율관계는 에도시대 여러 번이 끌어안고 있던 전형적인 갈등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도는 지금의 에히메현 일부인데요.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오즈번 5만석이고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지번인 니이아번 1만석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5천석은 쌀 현물 지급이었기 때문에 니이아번의 실제 영지는 5천석 규모였는데요. 사방으로 찢어진 니이아번의 영지 분포만 봐도 본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하얀색 건물은 니이아번의 금고로 활용되었던 창고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4m 크기의 토장 건물로 메이지 이후에는 중요 서류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니이아번 시대의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금고는 오오즈시 지정유형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토 가문의 문양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최근 일본 소도시를 여행하면서 규모에 비해 유난히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풍경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인상은 우연이 아닌데요. 인구 1만 3천의 니이아번의 사례가 보여주듯 그 소도시가 에도시대 당시에는 영지와 영민, 가신단과 병력, 행정과 재정을 독자적으로 갖춘 하나의 작은 국가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국가 단위로 축적된 질서와 생활 규범이 공간의 표정으로 남아 오늘날에도 여행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잘 정돈되어 있을까라는 분위기로 전해지는 것이죠. 니야 999 거리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 독특한 이름의 거리 끝에는 니이아번의 번청인 진야가 있었습니다. (3만석) 이하의 소규모 다이묘는 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며 정무를 보던 거점을 진야라고 불렀는데요. 니이아번 가토 가문은 이 진야를 중심으로 1만석 니이아번을 9대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니이아번은 판적 봉환으로 번 제도가 해체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니이아번 번청이 있던 자리임을 알리는 비석 옆에 조그만 여성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이 여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은하철도 999의 여주인공 메텔입니다. 작은 소도시 니이아 마을의 중심지였던 이곳이 1970년대의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일본의 유명 만화가 마츠모토 레이지 원작의 일본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는 우리나라에서 1982년 1월 2일부터 1983년 1월 16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방영되었습니다. 1938년생인 마츠모토 레이지 씨는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어머니를 따라 니이아 마을에서 피난 생활을 했고 니이아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인연은 훗날에도 이어져 그는 오오즈시의 홍보대사를 맡거나 니이아 초등학교 개축 당시 학교의 벽화를 남기는 방식으로 지역과 유대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마츠모토 레이지 씨가 니이아에서 생활하며 보았던 옛 철도와 기관차 그리고 밤하늘에 쏟아지던 별에 대한 기억이 은하철도 999의 이미지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니이아 마을은 은하철도 999 열차의 출발역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은하철도 999의 무대는 아니지만 원작자의 기억 속 풍경이 남아있는 곳으로서 애니메이션 작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999 거리를 걸어봅니다. 참고로 은하철도 999의 일본어 제목은 긴가 테츠도 39입니다. 오후 5시가 되자 마을 어딘가에서 아련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철이의 본명은 테츠로입니다. 철이의 거리도 걸어보고 메텔의 거리도 걸어봅니다.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행성까지 철이와 함께 여행하는 신비로운 여자. 검은 코트와 모자, 검은 부츠를 신고 길고 아름다운 금발을 휘날리는 40여 년 전 텔레비전 속 메텔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야오치라는 이름의 강입니다. 화살이 떨어진 강이라는 뜻인데요. 오래전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다른 두 부족이 화살을 쏘며 서로를 공격했는데 많은 화살이 상대 진영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강에 떨어졌기 때문에 유래한 이름이라고 현지 주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어린 소년 마츠모토 레이지는 니이아의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꿈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약 80년의 시간을 건너 한국에서 온 이방인이 소년 마츠모토 레이지가 올려다본 하늘의 석양을 바라보며 그가 그린 꿈을 상상해 봅니다.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